자,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흔역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관한 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변론길 한 차례 열었고요. 오늘 오후 2시 선고를 합니다. 앞서 이제 최대형이 여야 합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변론 재개 요청도 기각이 됐는데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변호인단이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 과정에 국회 의결이 없었다. 그래서 이게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 또 헌법국회법, 헌재법 어디에도 그런 전례가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고요. 여야도 지금 거칠게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이고 대통령 탄핵 사건이 계류 중이므로 각하될 사안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노정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임명동의 의결을 거친 후보자를 거부하는 건 명백한 국회 권한 침해다. 헌재가 위헌 결정 내릴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그 국회 측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네. 기존의 이제 헌재의 입장도 권한대행이 그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네.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의 연장선에서 아마 인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순서를 거론을 하는데 이제 최상목 대행이 이제 권한대행을 맡게 된 그 원인이 됐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이거부터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사건은 어쨌든 최상목 대행이 국회가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킨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됐던 무슨 한덕수 총리의 탄핵 여부와 관계가 없고 그 행위의 위헌성 자체만 판단하는 거여서 별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각에서는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해도 임명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주장 혹은 임명 안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제 헌법을 위반하는 게 돼요. 네. 권한대행이 이제 법 해석에 관한 최후의 기관이죠. 최고의 기관에서 어쨌든 그거는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공무원이 임명을 안 하고 미룬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이제 부작위에 의한 탄핵 사유가 명백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국회가 또 탄핵을 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정말 명백한 위헌 행위를 헌법 위반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정당성이 그만큼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은 네. 어떤 결정 내릴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명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게 이제 헌법질서상 대행이 임명할 수도 있고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도 맞는데, 문제는 이 제소 과정에서 예. 의장께서 직권으로 지금 결정을 해서 제소를 했잖아요. 예. 이게 제소 자체에 대한 국회 의결이 없었잖아요, 보면. 예. 그러면 이 경우에 과연 그러면 이 소송은, 이 헌법 소송은 적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아마 헌재도 아마 고민스러운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보면. 그게 가령 우리가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장을 뽑을 때 그러면 그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는 차원에서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을 뽑았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하 가능성도 의외로 꽤 있다. 그러니까 실체적인 어떤 헌법 위반이라든지 임명 의무가 있는가하고 상관없이 소송 자체는 각하 가능성도 꽤 있지 않나 싶어요, 보면. 자, 장현주 부위원장. 네. 박원석 의원님은 뭐 인용할 것 같다. 우리 네. 김경진 의원님은 이제 각하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적 문제를 따지는 부분은 아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여권 쪽에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지 여부는 뭐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지만 사실 저는 절차적으로는 크게 하자가 될 게 없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하자를 요건으로 해서 뭐 각하나 뭐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오후 2시에 나오는 선고가 권한쟁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변호사 한 분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쟁점이 같습니다. 마은야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안 하는 거 당연히 이거 기본권 침해다. 재판받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있고 그게 같은 날 오늘 결정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절차적인 부분도 이제 와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 뭐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국회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면서 그러니까 국회의 명의로 이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절차적인 무슨 하자를 삼아서 각하되거나 뭐 기각될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2시에 권한쟁의 그리고 헌법소원 두 가지 모두 다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석 대변인. 네. 헌재가 이제 각하를 한다면 각하라는 건 이거는 그 자격이 안 되니까 그 다툴 필요가 또 없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잘 이해하기 힘든 그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좀 측면이 있죠. 아 이거는 뭐 다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그냥 끝내버리겠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1월 3일 날 그 청구됐는데 한 달 만에 다른 모든 사건들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빨리 그냥 선고를 해버리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론 재개, 증인 신청 다 됐고 그냥 빨리 해버리겠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그 만약에 이게 인용으로 결정이 나온다면 저는 국민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구심과 불신과 의혹들이 임계점을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지금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그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건까지 이렇게 졸속으로 그냥 처리해서 무조건 해버리겠다 이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과연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건가? 그런 상식적인 의문이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마은혁 후보자라는 분은 인민노련이라는 곳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다고 하는데 거기 뭐 핵심 지도부였다고 합니다. 인민노련은 미군이 광주 시민 학살을 도왔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곳이라고 하고요. 노동계급의 해방을 강령으로 하는 뭐 진보당 추진위원회에서도 일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 사실상 목표인 단체에서 과거에 이제 일을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다는 건데 그런 사람이 체제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걸 동의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 다 됐고 그냥 무조건 빨리 9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저는 이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강렬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댓글 의견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망한다. 속히 구인체제 완성하라. 이런 의견 주셨고요. 내란 수계가 자기 살려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각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주장. 반면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왜 우원식 의장 본인이 단독으로 하나? 국회가 당사자인데 국회가 심의 의결하고 해야 될 거 아닌가?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 의결을 하면 통과 안 될 것 같냐? 어차피 야당이 190석인데 당연히 통과다. 이런 의견. 자, 절차도 문제 같지만 마은혁 후보 자체가 편향성이 있어서 논란인데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3명 후보를 국회가 의결한 건데 왜 2명만 선택적으로 임명하냐? 무슨 권리로?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호준석 대변인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셨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도 여러 가지 공정성의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 헌재가 더 불신을 받을 거다라는 이제 주장인데 박 의원님은 뭐 동의 안 하시겠죠?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저는 대단히 위험한 일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우리 그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 같은 존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근데 이제 헌재의 공정성을 흠집내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성향 예. 혹은 헌법재판관들의
가족들의 어떤 뭐 직업적 혹은 가족들의 정치적 활동 이런 걸 들어서 사실상의 연좌제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근데 그 내용조차도 매우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제척 기피 회피 이제 세 가지 수단이 있는데 제척 기피는 다 안 되고 회피해라 회피 촉구서를 냈는데 회피 사유가 헌법재판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요.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문제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판사 개인의 성향 이런 것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고 또 본인이 직접 이해관계자인 사건이거나 본인의 배우자 혹은 전 배우자가 이해관계자인 사건이 당사자인 사건이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렇게 헌법재판소를 흔들어서 탄핵재판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탄핵재판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혹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불복하겠다. 즉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법치주의에 불복하겠다는 거고 일종의 이제 체제를 부정하는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세력이 되겠다고 국민의힘이 지금 자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고 저거는 상식적인 가치를 가진 보수가 아니죠. 저거는 수구 반체제 세력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영배 재판관이 뭐 과거에 어쨌다. 그 문영배 재판관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 된 분입니다. 그럼 애초에 그분이 자격이 없다고 반대했어야죠. 근데 그때는 반대 안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자신들이 불리하니까 그러면 문영배 재판관이 내렸던 모든 헌법적 판결에 다 부정할 수 있나요 지금?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성향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국회 추천 몫이에요. 즉 여야가 추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당파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그게 우리 제도예요. 그 시스템이고. 그럼 국민의힘이 추천하거나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시비 걸면 그 사람들도 제척되고 기피되고 회피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라는 게 유지될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지도부 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정상적인 이제 체제 유지, 체제 수호 세력이 아니에요. 체제 부정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권준욱 대변인 네네. 반론하실래요? 네네. 연좌제 얘기까지 하셨고 네. 탄핵 심판 불복에 대한 밑자락 가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은혁 우선 그 마은혁 이분의 정치 성향이 뭐 진보적이다 뭐 또는 보수적이다 이걸로 문제 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훨씬 더 뛰어넘은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그 행동 그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뭐 그 뒤에 생각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판결을 보면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를 점거한 사건을 그걸 공소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재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다 뒤집어가지고 유죄 판결 내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었던 사람이 대통령을 파면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이런 중대한 재판을 해도 되는가? 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문, 합리적인 문제 제기 아닙니까? 그리고 회피나 기피나 제척의 사유의 헌법재판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 중에 하나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8명 중에 3명이 매우 편향된 이념을 갖고 있다고 의심받는 우리법 연구회나 인권법 연구회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보면 이재명 대표 과거에 친분이 있었다. 또는 배우자나 뭐 동생이 이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전분들이 정말 공정한 재판을 할까? 의심 가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재판에서도요. 제가 어떤 재판을 봤는데 제 재판 판결로 인해서 가장 수혜자가 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 재판하는 판사하고 옛날부터 친했다더라. 이러면 거기에 가만히 있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이런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불복하려는 거다. 어떻게 불복을 합니까? 판결을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문 제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정말 저는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저는 한 분 정도는 저는 이 사건 맞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실제로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는 과거에 판사일 때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남편이 관련된 사회적 참사위원회에 들어가니까 그냥 알아서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왜 이번에는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된다. 거기에 한 명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제가 짧게만 반론할게요. 그 마은혁 재판관이 활동했던 인민노련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천 민주주의 무슨 노동자 인천 민주 연맹이라고 노동자 합니다. 연맹이고요. 네. 노동조합 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이제 노동조합 운동을 위한 모임이었고 그게 물론 이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그거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받은 판결이기 때문에 그 판결의 정당성이 오히려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법권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법관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정해가지고 법관으로 임용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법관으로 임용됐으면 다른 이를테면 헌법재판관이든 대법관이든 맡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법관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저 사람이 체제부정 세력이다. 그러면 과거에 김문수 장관도 체제부정 세력이었어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이분도 생각이 바뀌어서 지금은 본인 생각이 다르다라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얘기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정도의 이런 국가의 체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에 맡으려면 과거에 그런 이력이 있었다면요. 그게 단순히 무슨 노동자 연맹이 아니잖아요. 미군이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노동자 계급을 해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던 단체예요. 그것이 이제 내 생각 완전히 다르다. 나는 그런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앞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어떤 다짐과 서약은 있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판사와 헌법재판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가 체제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조차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잠깐만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마은혁 이렇게 재판관이 얘기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법적으로 판결을 받았습니까? 어떤 판결 말을? 아니 인민노련 사건이든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냐고요. 아니 우리가 없었어요. 어떤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법관이 안 됐을 겁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사상검증이에요. 아니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과거에 그 단체에서 활동했었고 그런 주장했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생각이 다르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전향서라도 내란 얘기예요? 그 대한민국 헌법이 지금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당한 어떤 사상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의원님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재판하는 이런 중요한 재판을 맡는 판사가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말을 했었고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유감 표명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런 판사가 재판을 맡는 것이 청문회에서 지금 맞다고 그런 보십니까? 생각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과거와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게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자,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좀 진전시키겠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 진짜 토론 보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뭐 2시에 이제 뭐 이게 어떤 이제 결론을 내릴지는 이제 뭐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은 또 이런 입장이에요. 설사 헌재가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 헌재 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물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다.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최대행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 만일 헌재 결정에도 임명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위헌 위법으로 중대한 탄핵 사유이자 형사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경고를 또 미리 때렸습니다.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네요. 임명을 안 하면 민주당이 비상한 결단을 할 텐데 국민들도 불가피한 결단을 해량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해량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해 주실 거라는 말이니까 탄핵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이유가 또 걱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만약에 헌재에서 제가 볼 때는 뭐 헌재 결정이 나든 안 나든 각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행에게 임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만약에 2시에 헌재에서 임명해야 한다라고 그냥 그렇게 결정이 나왔는데 최대행이 임명을 그래도 안 했을 경우에 그럼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수가 뭐냐?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한다면 지금 또 탄핵하겠다. 그래서 다음번 장관에게 이제 대행 자리를 뭐 또 이동시키겠다. 그 다음에 굳이 한다면 뭐 직무유기죄로 지금 고발하겠다 뭐 이 정도일 텐데 네. 현직 대행에 대해서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 것이 지금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느냐 문제도 있어요. 지난번에 대행 탄핵할 때 한덕수 대행 탄핵할 때 정족수 가지고도 헌재에서 대통령 대행으로서 사유 탄핵은 대통령 정족수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보면 그 텍스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논리에 따르면 대행에 대해서도
내란 외환죄 아니면 현직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지금 그런 해석도 있을 수가 있어서 지금 사상 초유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있다 보니까 법리상으로 지금 정제가 안 됐어요. 근데 저게 민주당에서 헌재 결정이 만약에 나오고 민주당에서 탄핵까지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고발한다고 했을 때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는 일단 직무유기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도 있고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이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편치 않아요. 근데 민주당은 가령 탄핵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새로운 대행을 또 뽑는다고 했을 때 자신들에게 정무적으로 지금 다가올 어떤 후폭풍이나 역풍 만만치 않을 거요. 예.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해량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국민들이, 예. 했는데 국민들 해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탄핵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이라고 하는 큰 초대형 사고 치시기 전에도 탄핵이 너무 많았고 예.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대통령의 이 어떤 그 12월 3일자 행동이 촉발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 이후에도 지금 한덕수 대행 탄핵으로 국민 어떻게 보면 나라가 수습해야 될 상황에서 민주당이 나라를 더 혼란에 빠뜨린 측면도 있는데 최상목 대행이 그 전에 헌재 재판관 2명을 분명히 임명했고 지금 한 명에 대해서는 명분도 있고 과거에 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나 추미애 의원 시절에 말했던 얘기들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탄핵을 한다? 제가 볼 땐 국민들 해량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장현주 부위원장, 네. 그 민주당이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강경하진 않았는데 아침에 네. 더 이제 강경해진 것 같아요. 그 보면은 최상목 대행이 아마도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확신을 하는 것 같거든요. 참 그렇죠. 일단 2시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이라든지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이 되면 기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예. 기속력은 말 그대로 모든 국가 기관을 기속한다라는 것이거든요.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위한 부분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맞도록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걸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걸 사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권한대행으로서 그냥 위법행위, 위헌적인 행위를 그냥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참으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따라야 되는 게 대한민국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의무나 책무 아닌가요?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법에 기속력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권한대행에게 독려하는 이런 모습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연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집권 여당이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의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거라고 믿고 있는데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방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토론하는 도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뉴스 속보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일 변경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최상목 대행이 이제 양당 원내대표를 여야 합의업을 따지기 위해서 증인으로 신청한 것도 있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심판 청구 과정에 국회 의결이 없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런 부분을 더 들여다보겠다는 뜻인지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글쎄 아마 헌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무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속내를 비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최우선돼야 될 거는 윤석열 탄핵 심판이다. 그건 뭐 누구도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뒤로 다 미루는 게 아닌가. 미룬다면 그렇게 미루지 않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8인 체제 하에서 선고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한 근데 과거에 전례가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8인 체제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네. 때문에
할인 체제에서 하는 부담을 안고서라도 무리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논란을 더 이상 자초하지 않겠다는 쪽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오늘 그 원래 각하를 결정할 예정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아마도 인용 결정을 하기로 사실은 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반발이 심하고 여러 논란들이 이제 새로 제기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예. 어쨌든 검토 중이라는 거니까 그렇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상식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마흔역보다 먼저다. 편향성 논란은 헌법재판소가 자초한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헌재 흔들며 사법 시스템 무시하는 세력들의 탄핵 불복 의도가 너무 뻔해 보인다 이런 의견이요. 또 왜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어정쩡하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결론 나도 나라 두 쪽 나겠다. 요즘 대한민국 보면 내란 위험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안타까운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